품질 개선 활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 이 QC에는 7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레토 차트, 특성 요인도, 층별, 체크시트, 관리도, 히스토그램, 마지막으로 산점도입니다. 여러분이 딜 서폿을 할 때 파란색 룬 특성을 들고 원딜 관리를 해주면서 와드 시간과 전멸을 체크해주고, 원딜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라인을 관리해주고,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산만한 무빙을 해주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층별에서 하나 더 올라가 다음 티어에 휘장을 달고 별스타그램에다가 스샷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차트 맞고요. 간트 차트 아니고 관리도 맞고 특성 요인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다음, 설비의 고장률 곡선을 기준으로 설비의 고장 상태를 3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베스트 오브 곡선에 의해서 고장 상태 3단계는 첫 번째 초기 고장기, 그리고 두 번째 우발 고장기, 세 번째 마모 고장기로 나뉩니다. 따라서 초기, 우발, 마모, 말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압회로에서 분기회로의 압력을 주회로의 압력보다 낮게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밸브. 분기회로의 압력을 주회로보다 낮게 제어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 압력을 낮추는 가마 밸브가 되겠군요. 다음, 생산 공정에서 취급되는 재료, 반제품 및 완성품을 공정에 받아들일 때 혹은 공정 도중 최종 작업 단계에 있어서 작업이 규정하는 기준에 합치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금형입니까? 절삭 공구입니까? 자르는 거? 검사구죠? 치수 부착구입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깃발 표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기본적으로 현장 용접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적당히 눈치를 챌 수도 있지만 원둘레 용접은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따라서 답은 3번. 자, 다음, 토출 압력에 의한 분류에서 저압으로 구분되는 공기 압축기의 압력 범위는 1에서 8입니다. 1에서 8kg F per cm 제곱입니다. 1에서 8kg에 들어가는 것은 1번 1kg 이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고, 2번 7에서 8 맞고, 3번 10에서 15 아니고요. 4번 15에서 20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압이 말씀드린 대로 1에서 8, 중압이 10에서 16, 고압이 16 이상입니다. 다음, 설비 관리의 생애 주기 순서로 옳은 것은, 설비 관리의 생애 주기는 계획해주고요, 도입해주고, 운전해서 써먹어주고, 다 쓰면 폐기 처분해줍니다. 1번. 다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치가 감소되는 열화는 절대적 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형화 열화와 상대적 열화는 신형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상대적으로 구형이 되고 가치가 감소하는 열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능 정지 열화는 사용 중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고장이 일어났을 때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공압용 방향 전환 밸브의 구멍에서 R 또는 S로 나타나는 것은 전환. R 또는 S는 배기를 말합니다. 배기를 한다는 것은 대기로 방출한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작업 포트는 A, B, C를 사용합니다. 공급을 해줄 때 공급 포트는 P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를 해줄 때는 X, Y, G를 사용합니다. 다음, 횡측의 시간, 종축의 부하 전력을 설정 및 표시한 도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횡측의 시간, 종축의 부하. 이거 보고 부하 곡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통적 관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TPM 관리 시스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TPM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고장 제로, 재해 재료를 추구하는 아주 굉장히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설비 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관리자부터 최말단의 노동자까지 전부가 참여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인 추구 시스템, 공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로스 측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TPM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극한으로 높이고 재해와 재난, 그리고 사고까지, 고장과 불량까지 모두 제로로 만들 수 있지만 탑
다운 지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명, 하복, 위에서 전달해서 내려보내면 아래에서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있다거나 로스의 부하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다음에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그것이 탑다운 지시 방법입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스패너 작업 시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몸 쪽으로 당겨서 사용한다, 2번 몸 반대쪽으로 밀어서 사용한다, 3번 필요에 따라 임의로 양쪽 모두 사용한다, 4번 두 개로 있거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한다. 스패너를 이용할 때는 몸 쪽으로 당겨서 돌립니다. 이렇게 들어서 끼고 당기고 들어서 끼고 당기고 이 방식을 반복하죠. 하지만 몸 반대쪽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공구가 바깥으로 튕겨쳐 나가고 다른 작업자가 다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밀 때 조금 더 공작물과 내 팔이 닿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임의로 양쪽 모두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두 개로 있거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한다. 너무 큰 힘이 필요할 때는 파이프를 이어서 같이,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스패너라면 돌릴 때 이 큰 부분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이어서 정말 내가 손잡이가 크게 해서 돌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 안쪽으로 당겨서 사용한다. 다음 중 작업복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작업복이 몸에 맞고 동작이 편해야 한다. 맞죠? 틀린 거 없습니다.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손발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좋다. 말도 안 됩니다. 손발이 많이 노출되면 예를 들어 용접 작업할 땐 불똥이 튈 것이고, 배관 작업을 할 때는 스패너나 아니면은 커터에 손이 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도장 작업을 할 때는 페인트가 손에 튈 수도 있는 것이고, 플랜지 용접 같은 걸 할 때는 불꽃이 손에 닿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절대 안 됩니다. 3번 착용자의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스타일을 선정한다. 4번 바지자락 또는 단추가 기계에 밀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찍찍이를 이용해서 딱 붙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속에서 끈을 이용해서 빡 조여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그렇게 스타일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작업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형태 및 색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지 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맞습니다. 2번 경고 표지, 바탕은 노란색입니다. 기본 모형은 검정색입니다. 3번 지시 표지는 바탕 파랑에 관련 그림 흰색, 4번 안내 표지는 바탕 흰색, 기본 도형은 녹색 또는 바탕이 녹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안전표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 조작력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밸브 몸체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는 조작력이 작용하고 있다 하였으니 작동 위치입니다. 다음, 압력 제어 밸브에서 급격한 압력 변동에 따른 밸브 시트를 두드리는 미세한 진동이 생기는 현상을 채터링이라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조금만 알아보자면 노킹은 뭡니까? 녹. 문을 두드리는 거죠. 실린더 내에서 이상 연소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다른 연소가 발생하면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바로 노킹이라고 하고, hä머링은 실린더가 압축을 하려고 하는데 오일이 쬐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압축될 때 오일에 의해서 충격음이 발생하는 것을 hä머링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은 펌프 작동 시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유속이 급속히 빠른 구간에서 압력이 저하되면 유체 기포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보고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돌발적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의해 발생되는 로스를 무슨 로스라 하는가? 당연히 고장 로스라고 합니다. 다음, 안전 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가? 100kg입니다. 80kg짜리 사람이 떨어졌을 때 20kg의 힘을 더 준다고 한다면 100kg 정도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윤활제 급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윤활제의 급유 방법은 종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 순환 급유법이 있고, 두 번째 중력 순환 급유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말 순환 급유법이 있고, 네 번째 원심 급유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제 순환 급유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 기계 바이스의 나사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계 바이스에서는 여러분 톱니 나사 사용합니다. 이 톱니 나사가 바이스는 공작물을 이렇게 껴놓고 사용할 때 힘을 엄청나게 주는데, 이런 힘을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톱니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트레이너를 장착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1번 유면 위쪽, 2번
유면 바로 아래. 3번 바닥에서 좀 떨어진 곳. 4번 바닥. 스트레이너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바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서 바닥에 이물질은 들어오지 않고 유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바닥 위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 어떤 설비에 대한 시간 가동률을 산출하려고 한다. 지난 일주일간의 설비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 가동률은 몇 %인가? 조업 시간이 500분, 고장 시간은 30분, 계획된 휴지 시간은 60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 가동률은 부하 시간분의 부하 시간 마이너스 고장 시간입니다.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해야겠죠? 이럴 경우 440 빼기 440분의 440 빼기 30 곱하기 100. 그럼 440분의 410이네요. 4 내려오고 1 내려오고 0 4 3 12 3 2 4 3 12 3 1 8 뭐 이렇게 하면 93점 몇 % 나오니까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고압가스 용기 보관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번 충전 용기는 항상 6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60도 너무 높아요. 60도가 아니라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2번. 다음, 유압 작동 이후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유압 작동 이후의 구비 조건은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는 작아야 합니다. 방청성이 좋아야 하고요. 가급적 인하점이 낮으면 불이 엄청 잘 붙겠죠. 활활 타오르는 유압 작동유는 필요 없습니다. 4번 산화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다음, 웜기어 감속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일단 웜기어가 뭔지 좀 알아보자면, 자, 이렇게 축이 있고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이 먼저 돌아가면 내려가는 만큼에 한해서 톱니바퀴가 아주 조금씩 돌아가는 것이 웜기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면에서의 미끄럼이 커서 전동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적은 용량으로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다. 나사가 엄청나게 돌아야 기어가 한 칸 내려갑니다. 세 번째, 역전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엄청 큰 힘을 줘도 기어가 먼저 돈다고 해서 나사가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네 번째, 소음이 커서 정숙한 회전이 어렵다. 감속비가 큰 것들 중에는 정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려고 감속하는 거기도 하고요.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공기가 차단되면 중압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로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풀림을 막거나 가스, 액체의 누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공기가 차단되는 순간 딱 붙어. 공기를 안 좋아하나 보다. 그죠? 혐기성 접착제라고 합니다. 다음, 물속에서 발열 또는 발화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알칼리 계열의 금속. 알칼리 계열의 금속은 물속에서 발화도 하고 발열도 합니다. 그래서 칼륨 아니고 나트륨 아니고 금속의 수소화물 아니죠. 요드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맞습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 아니라 10명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재해. 맞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 1명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재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밀링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링 작업할 때 장갑 끼고 하면 손가락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계를 정지하고 공작물을 측정한다. 당연한 겁니다. 기계 돌려놓은 상태에서 버니어 캘리퍼스 들이댔다가는 버니어 캘리퍼스 들어가면서 내 손도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갱플랭크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절삭된 칩은 솔로 제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절삭된 칩은 뭐 집게로 제거해서 빼내고 그런 게 아니라 솔로 브러쉬로 살살살살 해서 깔끔하게 털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절삭 가공 중 공작물의 거친 정도를 손으로 조사한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거치기를 조사하다가 손가락이 베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손가락이 베이면 파상풍을 입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다음, 기계제도에서 전체의 그림을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한 경우에 표시하는 방법은 척도가 1대1이다. 이건 척도 1대1일 때. 배척이 아니면 이건 배척이 아닐 때. 비례척이 아님. 3번.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폭발성 물질을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2번, 햇빛이 잘 비추는 거 햇빛 받고선 열받으면 뻥하고 터지면 아주 재미나는 겁니다. 불꽃놀이 코그모 누가 키웠어? 이 소리 나옵니다. 다음,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사용부서, 보전부서, 기술부서로 분배한다. 보전부서에서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투자 설비에 대한 시방서 작성. 시방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술부서에서 합니다. 투자 설비에 대한 보전도 평가해주고요. 설비의 제작 가능성, 경제성 및 기술적으로 분석해주고요. 회사의 보전 수준, 보전 방법 등의 능력과 이용 가능성 고려해주는 것까지 다 보전부서에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60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의 설비보전기능사 CBT 보건기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회차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시험 문제 너무 적게 올렸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붙을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만 가르쳐드리는 팡팡쌤입니다. 감사합니다.